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제 환경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해, Understanding the Control Environment and Business Processe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감사인이 기업 내부 통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재무보고 신뢰성이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단순히 통제 절차 목록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재무적 왜곡 표시를 진짜로 어떻게 예방, prevent 하고 또 찾아내고 detect, 고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부 통제하면 보통 5가지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잖아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 이게 모든 감사에 적용되는 틀인데 중요한 건 이 분류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각각의 통제가 실제로 중요한 왜곡 표시, material misstatement, 위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기업 규모나 구조에 따라서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쵸?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할 순 없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인이 모든 요소를 똑같은 깊이로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통제 환경이 좀 약하다 싶으면 다른 요소들을 더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기업이 CSO 같은 특정 프레임워크를 쓰든 안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인은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통제 중에서 감사인이 특별히 딱 주목해야 하는 거, 그 관련 통제, relevant controls는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다 볼 순 없을 텐데. 네,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 4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주목합니다. 첫째는 중대한 위험, significant risk,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위험을 다루는 통제. 네. 둘째는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 관련된 분계나 기타 수정, journal entries or other adjustments 관련 통제들. 이것도 중요하죠. 아, 그쵸. 셋째는 감사인이 이제 실증 절차, substantive procedures의 성격이나 시기, 범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 통제는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한 통제. 네, 테스트하기로 한 통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건 중요하다 싶은 기타 통제들이죠. 특히 요즘은 뭐니 해도 IT 아니겠습니까? 아, IT요? 맞아요. 네, IT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일반 IT 통제, General IT Controls를 식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통제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방 통제, preventive controls하고 적발 통제, detective controls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현장에서는 딱 구분이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되죠. 예방 통제는 이름 그대로 오류나 부정이 아예 발생하기 전에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업무 분장을 철저히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접근을 막는 firewalls 같은 거예요. 아하, 사전에 막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적발 통제는 일단 발생한 오류나 부정을 제때,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해서 수정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개정 전에 스프레카, account reconciliations나 내부 감사, 아니면 침입 탐지 시스템, intrusion detection 시스템 같은 게 대표적이죠. 네. 근데 사실 실제로는 하나의 통제가 양쪽 성격을 다 가질 수도 있어요. 딱 떨어지게 구분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패스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인이 모든 통제를 다 샅샅이 볼 필요는 없고 위험 평가에 기반해서 중요한 관련 통제, relevant controls에 집중한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아까 IT 통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IT가 내부 통제 전체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IT는요, 사실 내부 통제 5가지 구성 요소 거의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보 및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IT 시스템이 정보를 만들고 처리하고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네, 위험 평가에서는 IT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위험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IT 시스템 자체의 보안 문제 같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도 하고요. 만약 IT 관리가 부실하면 그건 통제 환경에도 바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사람이 직접 하는 수동 통제, 매뉴얼 컨트롤스랑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자동 통제, 어토메이티드 컨트롤스도 있잖아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수동 통제는 아무래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할 때, 예를 들어 좀 이례적이거나 복잡한 거래를 처리할 때 유용하죠. 근데 단점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부러 무시,
오버라이드한 위험도 있어요. 아, 무시할 수도 있군요. 네. 반면에 자동 통제는 대량의 거래를 아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데는 최고죠. 정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고요. 근데 이건 또 초기 설계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시스템 변경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광범위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잘 만들고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IT 관련 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IT 통제와 정보 처리 통제입니다. General IT Controls하고 Information Processing Controls요. 네. 일반 IT 통제는 여러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반 통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사용자 접근 통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시스템 변경 관리, Change Management Process, 그리고 데이터 백업이나 복구, Backup and Recovery 같은 것들이죠. 네, 기본 인프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튼튼해야 그 위에 있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즉 특정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 처리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정보 처리 통제는 데이터 입력부터 처리, 출력까지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통제들이고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근데 감사인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걸까요? workthroughs라는 걸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workthrough는 말 그대로 특정 거래가 처음 시작돼서 재무제표에 기록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 직접 따라가면서요? 네, 그냥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실제 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거나 관련 문서나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때로는 간단한 절차는 감사인이 직접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직접 해보면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통제가 설계된 대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플레멘테이션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 통제 설계 자체가 효과적인지도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설계 평가랑 실행 평가는 뭐가 다른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설계 평가는 이 통제가 만약 제대로 작동한다면 중요한 왜곡 표시를 예방하거나 찾아내서 수정할 능력이 있는가, 즉 제대로 만들어졌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네, 능력이 있는지. 반면에 실행 평가는 그래서 그 통제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나, 즉 정말로 하고 있나 이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하, 존재 여부와 사용 여부군요. 네, 둘 다 중요해요. 아무리 설계가 완벽해도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실행은 되는데 설계 자체가 엉망이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이 두 가지 평가가 결국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평가한 내용을 잘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나요? 당연하죠. 감사조서에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흔히들 FIND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조합해서 쓰는데요. FIND요? 네, F는 Flowchart, 업무 흐름 도구요. I는 Internal Control Questionnaire, 내부 통제 질문서. N은 Narrative, 말 그대로 서술식으로 쭉 설명하는 거. 마지막 D는 Documentation from the Client,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받은 절차 매뉴얼이나 조직도 같은 문서들을 말합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중요한 건 감사인이 뭘 이해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내부 통제를 잘 설계하고 운영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고유한 한계, inherent limitations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영진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통제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영진의 통제 무시, management override. 아,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생기는 단순한 인적 오류, human error. 그리고 2명 이상이 짜고 치면 잡아내기 힘든 공모, collusion. 마지막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사건, external events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는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확신, reasonable assurance만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인이 기업의 통제 환경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내부 통제 5가지 구성 요소부터 시작해서 관련 통제 식별, 예방 통제와 적발 통제 구분, 또 IT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웍스로 절차와 설계 및 실행 평가, 문서와 방법,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고요한 한계까지요. 네, 쭉 훑어봤네요. 핵심은 어떤 절차나 형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 통제들이
진짜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의 통제 모시나 인적 오류 같은 피하기 어려운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조직은 이런 한계를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떤 표준적인 프레임워크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통제 환경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